새벽녘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간. 육군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반듯한 차림새의 여성 장교였습니다. 정문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는 어깨에 달린 별을 보고 급하게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저는 서민정입니다. 특전사 최초 여성 장교로서 지금 투스타 계급장을 달고 있어요. 20살부터 20여 년 동안 군복을 입고 살았죠. 새벽 5시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모 군사령부 정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오늘은 감찰 업무로 왔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 아들 한도윤이 이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거든요. 사단장님, 부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당직 사관이 경례를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죠. 어머니로서의 걱정과 군인으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생활관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멀리서 도윤이 다른 병사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의 왼쪽 뺨에 선명한 멍자국이 있었거든요. 도윤은 저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평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서로를 군인으로 대해야 했죠. 그런데 제 눈에는 아들의 어색한 걸음걸이가 들어왔어요.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절고 있었습니다. 병사들 컨디션은 어떤가?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두 양호합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저는 뭔가 다른 걸 읽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그 씩씩했던 도윤이 누군가를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특전사에서 배운 건 단순했습니다. 동료를 보호하고 약자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선 아들은 누군가에게 당하고 있는 약자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지켜온 신념이 흔들렸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 원칙 말이에요. 그날 저녁 부대 밖 작은 카페에서 도윤을 만났어요. 공식적인 만남은 아니었죠. 어머니와 아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감찰을 오셨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커피 잔을 들고 있는 그의 손목을 봤습니다. 거기에도 멍이 있었거든요. 도윤아, 솔직히 말해줘.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20여 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기록한 거예요. 노트를 펼치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월 12일 김한수 이등병 상사에게 뺨 맞음. 이유는 걸레질이 마음에 안 든다고. 3월 15일 김한수 또 맞음. 이번엔 발로 차였어요. 갈비뼈 부분을. 3월 20일 신병들 전체 기합. 김한수가 울자 더 심하게. 제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 끔찍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엄마, 김한수는 정말 착한 애예요. 체구도 작고 순해서 계속 당하고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막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까지 타깃이 됐어요. 그제서야 아들의 상처들이 이해됐습니다. 누군가를 보호하려다 자신이 피해를 당한 거였어요. 누가 그랬니? 상사 이모 씨를 비롯해서 몇 명이요. 간부들도 알면서 모른 척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키는 거였는데 지금 제 눈앞의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윤이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절망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도윤아, 이제부터가 진짜 전투야. 20살부터 지금까지 군복을 입고 살아온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참모들을 소집했습니다. 긴급 회의다. 즉시 사단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오늘부터 부대 전면 감찰에 들어간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결정이 제 군 생활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사단장님,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다. 즉시 전 생활관 기습 감찰을 시작해라. 오전 6시 감찰팀과 함께 부대에 도착했어요. 이번엔 예고 없는 방문이었죠. 부대는 봉쇄한다. 모든 간부는 휴대폰을 제출합니다. 제 명령에 부대가 순식간에 긴장했어요. 대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단장님, 이게 무슨... 질문은 나중에 받겠다. 지금은 감찰에 협조하도록.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특전사에서 배운 리더십이 이런 때 필요한 거였습니다. 신병들을 하나씩 면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죠. 무서웠을 거예요. 김한수 이등병. 첫 번째로 부른 건 도윤의 노트에 가장 많이 등장한 그 병사였어요. 작고 마른 체구에 겁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김한수 이등병, 솔직하게 말해도 된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제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김한수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천천히 말해도 된다. 매일 맞았습니다. 상사님이 저를 때렸습니다. 발로 차기도 하고. 그 순간 제 전신에 전율이 흘렀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언제부터였나? 입대한 지 한 달 후부터입니다. 처음엔 뺨만 때렸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김한수의 증언이 끝나자 다른 신병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부대가 겉으로는 모범 부대였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어요. 제가 군인으로서 평생 지켜온 가치들이 여기서는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김한수와의 면담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저 죽고 싶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지난주에 화장실에서 목을 매려고 했었습니다. 김한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의자를 당겨 그 앞에 앉았어요. 김한수 이등병, 무슨 말인가? 매일 맞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도윤 선임이 절 말렸습니다. 도윤이? 제 아들이 이 아이의 목숨을 구한 거였어요. 한도윤이가 어떻게 했나? 선임이 제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 주셨습니다. 밤에도 깨어 있으면서. 김한수가 훌쩍거렸어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상사님이 알았습니다. 한도윤 선임이 저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때부터 한도윤 선임도 같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문에. 김한수가 자책하며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누가 그랬나? 정확히 말해라. 상사 이정훈입니다. 그리고 김모 병장도. 간부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20살 때 특전사에 들어와서 배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동료를 지키라는 거였어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반대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보호하려는 사람마저 함께 당하고 있었습니다. 김한수 이등병, 이제 괜찮을 거다. 약속한다. 저는 그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어요. 면담을 마치고 나와서 복도에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제 아들이 누군가를 구하려다 자신도 피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도 군인으로서도 너무 무력했어요. 군인으로 살면서 지켜온 신념이 있어요. 정의롭게 살자, 약자를 보호하자, 동료를 지키자.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현실은 그 모든 걸 비웃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어요.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이 모든 걸 끝내야 했어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저는 국방부 감찰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단장입니다. 전군 특별감찰이 필요합니다.
사단 내부 감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아침 6시부터 계속이었습니다. 사단장님 큰일입니다. 기사가 났습니다. 감찰실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급하게 인터넷을 켰습니다. 첫 번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전사 출신 여군 사단장 아들 때문에 부대 뒤집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더 심했어요. 엄마 찬스로 감찰? 군기 빠진 요즘 군대. 댓글들을 보는 순간 속이 뒤틀렸어요. 역시 여자는 감정적이야. 아들 군대 보내놓고 특혜주려고 난리네. 이래서 여군은 안 된다니까. 제가 20여 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왜곡된 이야기만 퍼져나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부대 상황이었어요. 도윤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엄마 김한수가 또 왕따 당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사 나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고자질쟁이라고 하면서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피해자를 보호하려던 제 행동이 오히려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덕분에 특혜 받는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힘없이 들렸어요. 제 아들마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앉았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수많은 카메라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민정 사단장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저는 엄마 찬스를 쓴 게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특전사에서 배운 건 간단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진짜 군인 정신입니다. 제 목소리에 점점 힘이 들어갔어요. 제 아들이 맞았기 때문이 아니라 김한수 이등병이라는 병사가 죽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감정이라면 저는 당당하게 그 감정을 인정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군대가 강해지려면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괴롭히는 게 아니라.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틀 후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서민정 사단장님이십니까? 젊은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경기도 모 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입니다. 저희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가? 여기도 똑같습니다. 신병들이 매일 맞고 있습니다. 사단장님 기사 보고 용기가 났습니다. 그날부터 전화가 빗발치듯 왔어요. 전국 각지에서였습니다. 강원도 모부대, 경상도 모부대, 충청도 모부대. 제가 받은 제보만 20건이 넘었어요. 각각 다른 부대였지만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가혹행위, 구타, 정신적 학대. 이게 현실이구나. 저는 책상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김한수와 한도윤이 당한 일이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사흘 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단장님, 장관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각했어요. 장관실에 들어서자 장관이 일어나서 저를 맞았습니다. 사단장 덕분에 큰일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전군의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네. 이미 시작됐지. 제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진짜 변화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만 100여 건이 넘어. 사단장이 불러온 변화요. 장관의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장관님. 어떤 뜻인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특전사에서 배운 건 끝까지 해내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봤어요. 전군 특별감찰 실시. 가혹행위 척결 본격화. 제 기자회견 영상도 다시 나왔어요. 댓글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분이네요. 저희 아들 부대도 좀 봐주세요. 진짜 군인다운 군인입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해보자. 답장이 금세 왔어요. 네, 엄마. 김한수 이등병도 많이 밝아졌어요. 고맙습니다. 특전사의 전투는 끝이 없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김한수들을 위해서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그 부대를 찾았어요. 이번엔 감찰이 아니라 치유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신병들의 얼굴에서 그 어두운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김한수 이등병. 제가 부르자 김한수 이등병이 밝은 표정으로 달려왔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김한수 이등병이 경례하며 인사했습니다. 충성. 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어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너무 좋습니다. 한도윤 선임이 저희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김한수 이등병의 눈이 반짝였어요. 생활관으로 가보니 도윤이 신병들과 둘러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선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한 신병이 물었어요. 힘들면 참지 말고 바로 말해.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 도윤의 대답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고통을 겪으며 깨달은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야 해. 그게 진짜 선후임 관계야. 제가 특전사에서 배운 동료애가 바로 저런 거였어요. 계급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살피는 것. 저녁 시간 식당에서 본 광경은 더 놀라웠어요. 간부들이 신병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긴장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이정훈 상사는 어떻게 됐나? 제가 대대장에게 물었어요. 전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전 간부들이 인권 교육을 받고 있어요. 부대 분위기는 어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병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한도윤과 김한수 이등병을 만났어요. 둘 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재밌어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어요. 뭐가? 후배들 가르치는 게요. 제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김한수 이등병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제 새로운 신병들 도와주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도와줄 사람들이 많다고요. 두 아이의 모습에서 진짜 변화를 봤어요. 피해자에서 보호자로, 약자에서 동료를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한 거였습니다. 김한수 이등병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줘서 고맙다. 제가 말하자 김한수 이등병이 환하게 웃었어요. 사단장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도윤 선임 덕분이지 말입니다. 부대를 나서면서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특전사에서 배운 동료애의 진짜 의미를 이 부대에 심을 수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 그게 진짜 군인 정신이었어요. 1년 후 도윤의 저녁식이 있었어요. 제복을 입고 부대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녁식장에는 한빛을 비롯해 많은 후배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한도윤 선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한수 이등병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른 신병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후배들 서로 잘 챙기고 지내라. 도윤이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의젓했습니다. 저녁식이 끝나고 대대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사단장님 덕분에 저희 부대가 전군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인가? 인권 친화적 부대 운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됐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고통의 현장이 희망의 모델이 된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이 있습니다. 대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김한수 이등병이 모범병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죽고 싶어 했던 그 아이가 모범병사라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 말했어요. 엄마, 전역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왜? 제가 겪은 일들이 의미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후배들이 달라진 걸 보니까요. 제 아들이 정말 성장했다는 걸 느꼈어요. 한 주 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단장, 인권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말입니까? 전군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사단장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새로운 임무였어요. 이번엔 한 부대가 아니라 전군을 상대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강한 군대는 무기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지키는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한 사람을 보호할 줄 아는 군대가 진짜 강한 군대입니다. 그날 밤 집에서 뉴스를 봤어요. 군 인권교육 전면 개편. 서민정 사단장이 이끈다. 댓글들을 보니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멋진 분이네요. 우리 아들 군대도 이렇게 바뀌길. 진짜 군인다운 군인입니다.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엄마가 더 큰 싸움을 시작한다. 답장이 금세 왔습니다. 응원할게요, 엄마. 모든 기만수들을 위해서요. 창밖을 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특전사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 그게 제가 배운 진짜 군인 정신이었어요. 이제 그 정신을 모든 부대에 심을 차례였습니다. 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